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제가 가끔 가는 돼지고기 구이집이 하나 있어요. 집과 조금 거리가 있어서 자주는 못 갔지만 와이프랑 시간이 되면 가서 고기를 먹고 오곤 했죠. 그 집의 모토가 일단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큼지막하게 벽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놨거든요. 아끼면 망하고 퍼주면 흥한다. 여러분들이 봐도 참 마음에 와닿는 문구죠. 외식업계에서도 거의 불문율이라고 하는 퍼주면 대박난다라는 말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가게가 2년 계약을 만기로 팔지도 못하고 그대로 폐업하고 말았어요. 지금은 닭고기집으로 바뀌어 있는데 같은 사장님이 업종 변경을 했나 싶어 봤더니 아예 사장님도 다른 분이시더라고요. 너무 많이 퍼져서 안 남아서 망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훗날 다시금 이 고깃집을 차리셔서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아주 특별한 이유가요. 퍼주면 대박난다는 흔한 말을 우리는 아주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무한리필 브랜드가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또 거기서는 역시나 대박을 치는 브랜드도 나와요. 물론 이 가맹점주도 재미를 톡톡히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무한리필은 오래 못 가네, 뭐 남는 게 없네 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 분명히 꽤 짭짤하게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존재해요.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과 다 만나보기도 했고요. 이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무한리필도 돈을 꽤나 잘 버니까요. 몸이 조금 고생이긴 해도요. 그런데 퍼주면 대박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저 맹목적인 퍼주기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범하는 오류가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 그러니까 식재료 원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양을 팍팍 주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덜컥 이 퍼주면 장사가 잘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처음부터 퍼주기 시작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되는 거죠. 이 앞서 이야기한 고깃집은 이런 문제는 아니었어요. 고깃집에서 퍼줘봐야 뭘 더 퍼주겠어요? 고기 1인분을 더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한리필도 아니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런 원가 선정에 있어서 비슷한 맥락으로 계산이 잘못됐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코스트가 30%의 원가에 25%의 인건비예요. 아주 비율이 좋은 수치이죠. 그런데 모든 식당이 이 같을 순 없어요. 이 퍼준다는 개념은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하나 줄 걸 2개 줘서 손님들을 만족시키는 것과 이 식재료비 30%를 35%까지 끌어올려서 퀄리티에 집중하는 것, 이 둘 다 만족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양으로 승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식당의 본질은 후자예요. 후자. 앞선 고깃집은 처음 오픈할 때에는 고기의 질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 돼지고기도 등급이 있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소고기만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항정살도 같은 항정살이 아니고 삼겹살도 같은 삼겹살이 아니에요. 거의 6개월 정도는 고기의 등급이 정말 좋아서 가끔 생각나는 그런 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딱 봐도 이건 질이 조금 떨어져 보였어요. 물론 자주 가던 집이었기 때문에 별 불만 없이 먹고 나왔는데 손님은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장님은 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이 벽에 써붙여진 문구가 좀 무색하고 그날따라 더 야속하게 보이기도 했고요. 이 퀄리티를 낮추면서 마진을 올리는 전략을 좀 구사했지만 예민한 손님들은 그걸 이미 다 알아차 버렸다는 거예요. 배달 삼겹보다도 못하다는 평을 들었다고까지 했으니까요. 뭐 국내산 냉장 삼겹살을 파는데 수입산 배달 삼겹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아주 그냥 미치고 환장을 노르시겠죠. 이 고깃집은 처음부터 구조 자체가 박리담의 형태를 띄었어요. 그래서 마진 자체가 좀 박했고 작은 가게인 특성을 감안하면 수익이 그다지 남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결국 퀄리티를 낮추고 이 구조 개선에 들어갔지만 민감한 손님들은 서서히 등을 돌린 거고 아끼면 망한다는 격언대로 퀄리티를 아껴서 망한 가게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아예 무한리필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본인한테는 이게 맞다라고 표현까지 하셨고요. 전 무한리필이 체질에 안 맞아서 몇 번 가진 못했지만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뭐 수업료를 톡톡히 내셨으니까요. 원가 30%, 인건비 25%, 이걸 굳이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원가를 40%로 올리고 인건비를 15%로 낮추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요. 당연히 되죠.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지가 중요하지 대부분의 식당에서 통용되는 수치를 따를 필요는 없어요. 원가가 10%인 식당, 이 먹거리가 식품이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어요? 휴게소에서 파는 간식류의 경우가 원가가 10%인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다들 휴게소에 가면 조금 비싸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팔아도 되는 시스템을 가졌어요. 이 구조적인 거죠. 어쩔 수 없이 사먹는 반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2층에만 입점하는 교대 2층 집을 보면
보면 고기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요. 물론 이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있고 맛있게 하는 전략이 아주 잘 짜여진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이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가게들이 지방 곳곳에 존재해요. 유독 2층을 고수하는 식당, 그리고 1층은 디저트, 2층은 고깃집으로 아예 전략을 짜고 출점하는 브랜드. 그러니까 2층은 고정비를 좀 줄여서 퀄리티를 높이고 1층은 화려한 인테리어로 고깃집을 찾는 손님에게 좀 후식을 대접하는 그런 코스격인 전략적인 출점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보통 2층은 지역별로 좀 상이하지만 1층 임대료 대비 같은 평수가 절반은 뭐 저렴하니까요. 임대료가 맘스터치라는 브랜드를 아실 거예요. 한때는 2층을 주요 출점 전략으로 세우고 2층에 유독 많이 들어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유는 어차피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것이었고, 브랜딩이 확실히 되어 있다는 자신감으로 고정비를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개념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키오스크를 두고 셀프 시스템을 일반화하면서 아예 인건비 자체를 줄여버리니까 오히려 마진이 오르는 효과를 톡톡히 보는 매장들의 사례가 계속 늘어나기도 했고요. 다만 2층 입점 전략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해요. 2층이라고 다 고정비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퍼주면 대박 난다라는 격언을 실행하고 그 격언대로 가게를 이끌어 가려면 다른 전략들도 유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퍼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동네 식당,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고 핫한 상권이 아닌 경우는 그럼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퍼주면 흥한다, 무조건 퍼줘라 라는 말을 그대로 실행하면 좋을까요?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퍼주긴 퍼주되 좀 유형별로 퍼주고 손님이 고마워할 전략적인 장치를 해놓으라고 말이에요. 직장인이 대다수인 상권에서 보거집을 간 적이 있어요. 정심 특선 문구를 좀 잘못 보고 저녁에도 1인 9,000원에 보거탕 판매를 하는 줄 알고 갔는데 앞불싸 이게 정심 특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슬그머니 나오려고 하니까 사장님께서 정심 특선을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죄송함을 무릅쓰고 먹고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까진 좋아요. 친절하셨고 맛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입구를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한가득 있더라고요. 공짜라고 적혀있고 말이죠. 시중에서 파는 그런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쭈쭈바를 비롯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각종 하드가 빽빽히 차 있었죠. 이 사장님이 아이스크림을 권하면서 먹고 가라고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손님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질 않았어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도 유심히 그 광경을 계속 목격했는데 사장님은 아이스크림을 권하고 손님들은 사양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더라고요. 이유는 뭘까요? 네, 제가 직접 현장에서 느낀 부분은 바로 선선한 날씨도 한몫했을 뿐더러 이 공짜라는 단어가 너무 머릿속을 파고들 정도로 대놓고 광고가 되고 있었고, 직장인 상권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 단위의 손님도 없었고요. 분명 사장님은 손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회사와 계약을 하고 무료로 나눠줘야겠다라는 생각이셨겠지만 자리만 차지하고 그 서비스다운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그 냉동고가 이제는 조금 야속하게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반대로 매운 낙지찜을 파는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공짜라고 적어놓지 않고 다 가격표를 붙여놓은 걸 봤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어린아이 손님들에게 그 아이스크림을 권하니까 다들 고마워하면서 그 아이스크림 먹는 광경도 역시 봤고요.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았고 아이들을 대부분 동반했으며 이 매운 음식을 먹은 뒤에는 그깟 아이스크림 가격 1,000원 정도는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공짜로 주는 게 유효했던 거고요. 이제 공짜는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웬만해서는 혹하지 않는 생활 수준, 인식 수준이 되었다는 결론이 생겨나는 거예요. 공짜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다는 거죠.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 퍼준다는 개념을 공짜로 무언가를 더 준다는 걸로 착각하기도 해요. 무조건 공짜라면 사람들은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걸 권한다는 거죠. 이게 잘 통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90년대, 2000년대에나 좀 통하는 방법이지 이제는 사람들이 공짜를 그리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 홈쇼핑에 나오는 공짜 방송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전화 상담만 해도 차량용 청소기를 준다던가 제습기를 준다던가 온갖 걸 다 준다고 하죠. 얼마나 사람들이 그걸 받고 싶어 할까요? 혹시 전화해서 그걸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 호기심에 딱 한 번 아주 오래전에 차량용 청소기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버릴 정도로 그 성능은 최악이었어요. 그럼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홈쇼핑 공짜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네, 악평을 쏟아내겠죠. 그래서 점차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효과 있는 마케팅이 분명했어요. 저 역시도 그
그 10년이 훌쩍 지난 시절에 그 차량용 청소기를 받았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글쎄요, 아주 많이 그 효과가 낮아졌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무리하게 덤으로 더 주는 이 퍼주는 홈쇼핑 방송이 생겨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제사를 좀 깎아 먹어가면서까지 말이에요. 퍼주면 흥하고 대박이 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행할 때에는 내부적인 구조와 우리 매장에 맞는 시스템인지를 먼저 파악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퍼줬을 때 손님들이 그 퍼줌을 느낄 수 있는지, 진짜 이 가게는 이로운 가게다, 다음에도 다시 오고 싶을 정도로 남는 거 없이 퍼준다는 개념이 이 머릿속에 박히는지를 좀 따져봐야 하고요. 퍼주다가 힘들어하는 사장님들의 경우는 다시 그 퍼줌을 거둬들이지 못해서 이 주저앉기도 해요. 무언가 몸집을 좀 불리는, 이 매출을 높이는 전략이 유효한 브랜드가 아니고서는 이 퍼주는 것도 잘 알아가면서 퍼줬으면 해요. 이 퍼주는 프랜차이즈들이 단순히 하루아침에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라 이 치밀한 계산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곤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